남보다 먼저 부귀를 얻은 사람은 말년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서 남보다 고생한 사람은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란 그 한 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산해 보면 결국 얻은 것과 또 잃는 것의 합은 같다는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합은 제로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 장자의 조삼모사의 글귀를 전하면서 오늘 그 개미일주 일조론 강의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학화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 또 여러분도 한 주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또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고 화이팅 하면은 또 우리가 좋은 그 한 주의 마무리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개미 일주 10월달 일주에 월요일날 이모 일주 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개미 일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월달에는 개사 일주까지 12개의 강의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전체적인 큰 그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그 요약 강의 형태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 형식의 그 일주론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그 강의하는 어떤 그 컨셉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그 유튜브 강의를 보시다 보면 요약 강의에 대한 그 강의가 차고 넘칩니다. 많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물론 이제 당연히 일주론 강의를 많이 이제 보시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요약 강의라도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용어서부터 새로운 것 어떤 전혀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유익한 강의가 되지만 요약 강의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을 때는 그 강의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큰 분석한 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다 여러분들 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 강의 갑자 시작해서 개해까지 60개의 일주론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숲이죠. 그래서 60개의 기둥,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 60개의 나무 중에서 내가 태어날 때 선택받는 4개의 기둥, 4개의 나무, 그게 4주가 되고요. 거기에 한 개의 나무마다 이제 2개의 글자가 이제 그 따라붙어서 팔자, 그래서 4주 팔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개미 일주고 60갑자에서는 20번째가 되고요. 또 이제 갑술순에서는 10번째가 됩니다. 갑술순의 갑술서부터 시작해서 갑술, 을의 병자정축, 무인, 기묘, 경진신사, 이모, 개미. 그래서 10번째 강의 이제 갑술순의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왔습니다. 오늘 요 강의가 정리가 되면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갑신순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갑술부터 시작해서 개미까지 10개의 강의가 마치면서 감이 되는데요. 청간글자 10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지지글자 12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우리가 갑술로 시작했기 때문에 청간글자 10글자하고 지지글자 한 글자씩 만나다 보면은 지지에서 못 만난 두 글자 이 신유라는 글자가 갑술순 이 전체 요 12글자 10글자 중에서 두 글자가 못 만난 요 글자가 공망이 되는데요. 공망의 뜻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뭐 비어서 망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비어 있어서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빌공짜 우리가 이제 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무한대로다 크게 넓게 이제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또 이해하게 되면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이런 그 나한테 전 절실한 거 그렇게 필요한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는 너무너무 나한테 필요하고 너무너무 내가 이제 그 원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공망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의 공망의 어떤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망의 활용도가 사주를 전체적으로 사주 명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망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주팔자 중에서는 각각의
쉽게 해서 공망도 일주 공망을 많이 보지만 연주 공망, 월주 공망, 일주 공망, 시주 공망. 그래서 공망도 사실은 크게 따지고 보면은 네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각각의 기둥의 밑에 그 기둥주 연주의 공망, 월주의 공망, 일주의 공망, 시주의 공망 그렇게 이제 그 공망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망은 10대 때 내가 진짜 필요했던 공망은 내가 필요했던 글자 또 이제 자라서 20, 30대 때 필요했던 글자 또 이제 4, 50대 때 공망 그리고 이제 노후에 이제 그 필요한 글자 공망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망 활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갑술순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지지에서는 합평충파해라는 지지에는 5개의 어떤 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합평충, 파, 해. 그래서 천간글자 10글자는 이제 우리가 상생상극 그래서 생극제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천간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지지는 합평충파해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합이라든지 합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충도 잘 아시고 형까지도 다 합평충까지는 굉장히 잘 이해들을 많이 하시고 책에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풀이가 좀 많이 되는데 이 파하고 해에 대한 부분은 좀 그 많은 그 강의 부분 쉽게 해서 인터넷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이렇게 뭐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 강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시고 또 내지는 그렇게 또 깊게 그 비중을 두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합평충파해 이 부분이 사실 사주를 전체를 갖다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일지에서도 일지합이 있고 일지형이 있고 일지충이 있고 또 일지파가 있고 일지해가 있는데 저는 이 충파와 해가 굉장히 크게 또 제가 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보는 거는 사주 많은 그 책들 속에서 꼭 있는 거 그 공부에서 맞춰주면 더 이상의 뭐라 그럴까 그 발전적인 부분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파하고 해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파라는 것은 우리가 1, 2, 3, 4 지금 천간 글자 10글자서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이 갑이 시작이면은 이 개수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건데 1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다시 또 1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1, 2, 3, 4, 5, 6, 7, 8, 9, 10 또 다시 1로 시작하고 이게 십진법인데요. 모든 숫자의 시작과 끝은 1과 0인데 결국은 이제 갑술 또 개미 그러면 이게 술과 미 시작했던 그 지지로다가 지지에서는 합평중 파이니까 지지가 파지 천간에는 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술의 파는 미토가 이제 파가 됩니다. 이가 개수로 보면 술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술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술과 미가 10번째가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10번째가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시계 반대로는 이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면 이게 이제 10번째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가 이제 파가 되는데 이 파라는 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시작과 끝이 의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끝이 있으면 또 다시 그러다 완전히 종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파는 다시라는 의미 또 새로움이라는 새로운 것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미파 다음에 신유가 공망이지만 이 신유 공망 이 글자가 파의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 두 글자가 되면서 다시 갑술 갑신순으로다 이제 다음 강에 아마 갑신이라는 이제 그 첫 번째로 다시 만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의미가 그래서 갑자 우리가 이제 계유해서 그 술의 공망이었던 게 갑술순에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작과 끝과 다시 시작 이 연결고리 이 파와 공망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서 전체적인 그 육식갑자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시작과 끝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연결되는 고리 그 공망과 어떤 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시고 각각의 어떤 기둥만 보는 일주만이 아니라 이 일주 안에 육식갑자 안에 파라든지 해라든지 또 형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는 강의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점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주로만 딱 띄워놓고 만약에 이제 그 일주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은 천간 글자 일주 강의의 어떤 기본 핵심은 음양가, 오행가, 당연히 천간을 분석하고 지지를 분석하고 그 지지와 천간과의 관계인 그 십성을 분석하고 또 지지의 지장간 그리고 12운성 정도, 그 12운성과 또 신사, 각종 신사가 함께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를 조목조목 그걸 설명드리는 게 사실 요점적인 어떤 그 일주론 강의가 될 텐데 모든 지금 강의는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일주론 강의가 돼 있어서 제 강의는 그냥 하나의 변외로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일주론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이번에 제가 처음 그 유튜브로 개설하면서 일주론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분명히 많이 보이고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필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저도 만약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한번 요점 강의는 아마 그렇게 길지 않겠죠. 요점 강의 핵심만 집으면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요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차후에 하고 별도로다 60갑자 일점 핵심 요점 강의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때쯤 다시 한번 그 지금의 어떤 그 전체적인 숲을 보자는 어떤 그 일주론 강의가 아니라 하나하나 각각의 나무의 핵심을 보는 그런 강의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또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미 일주가 20번째 일주고 갑술순에서는 10번째 이제 마지막 갑술순의 마지막 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그 파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시작과 끝. 그래서 갑술순의 마지막 새로운 이 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과의 연결고리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개수 일주가 다 그런 그 마지막 그 이제 수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0갑자 중에서 갑자가 밑에 지지가 자수인데요. 60갑자의 마지막 개해일주도 우리가 개수 천간이 또 수입니다. 그래서 수와 수의 물과 물의 연결로다 영원히 돌고 도는 이게 60갑자의 큰 의미는 그런 데서도 있는데요. 근데 개요일주는 금생수 편이라서 이제 배우자궁의 그 일주론의 핵심 같은 부분도 또 하나 그 일지의 어떤 그 궁이 배우자궁이다 보니까 나와 배우자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도 어머님, 부모님을 보는 글자가 있고 또 형제 나와 어떤 형제 자매의 어떤 글자가 있고 또 자식 또 이런 글자가 있는데 또 배우자로 인해서 또 나의 자식이 낳고 나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을 갖는 그런 글자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일주의 지지가 배우자궁이다 보니까 배우자궁의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미일주는 토국수 편간 그래서 개수일주의 지지가 편간을 깔고 있는 거고요. 앉아 있는 거고 이 편간 글자가 이제 내 배우자궁의 글자가 이제 되는데 이 편간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토국수 관계다 보니까 조금은 편간은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이렇게 편탄치만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개미일주는 60갑자 중 20번째, 갑술손에서는 10번째 일주입니다. 개미일주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의 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주의 지지 미토는 편관이고요. 또 지장간 정을기로 정제편제, 또 을목식신, 기토편관, 십성을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묘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 개미일주의 그 기본적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미일주에 대한 성품 성향 또 배우자 적성 뭐 핵심 그런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주의 물상이 전답에 비가 내린 그 상인이 개미일생은 그 식록이 풍족하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추진하고 이어지는 그 뒷일들이 슬슬 잘 풀리고 또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는 성분을 지녔으며 그래서 그 몸은 한가한 듯해도 늘 그 분주한 일주입니다.
천간 개수는 그 양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춘 음이며 지지미토는 음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춘 그 양기가 기성을 부리는 그런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고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그 기상이 있는 일주입니다. 개미일주는 정화 편제의 그 영향으로 통제력과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을목식신의 영향으로 두뇌가 총명하고 전문적인 그 공리와 연구 성과가 우수하며 생활력이 매우 강한 그 오뚜기 스타일로 을목식신과 정화 편제를 식신생재하는 구조이기에 기억력과 또 인내심도 좋고 목표를 그 향해서 돌진하는 능력도 갖추었으며 노력하고 그 추진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성취하는 그런 그 일주입니다. 개미일주의 성격은 소박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로 실리 추구형인데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대단하며 왕성한 활동력이 있으며 겉으론 차분하고 유연할지라도 속에는 그 화산 같은 정열을 품고 있으며 기획 분야에 천부적 소질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으며 한가한 듯해도 마음은 분주한 형이며 삶에 강한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의외로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그 기지가 있는 일주입니다. 개미 일주는 그 무더운 여름 폭우를 피해 동굴에 앉아 있는 그 양의 형국입니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몸은 한가한 듯해도 마음은 분주한 형이며 삶의 그 강한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의외로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그 모면해 나가는 그 기지가 있는 일주입니다. 또 주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모라의 경지에 자신을 던져 척박한 현실과 부재료한 환경을 잊기도 하는 도인과 같은 습성도 있고 또 일평생 식록은 풍족하나 형제나 육신덕은 좀 부족하고 인덕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개미는 토국수로서 지지의 미토가 천간 그 개수를 충족해 오므로 자기의 그 지모가 최고인 것 마냥 잘난 척하고 또 윗사람의 말에 그 거역하는 그런 그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간 개수는 그 역상으로 단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냐의 미토라고 하는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형상입니다. 그 영향으로 그 활동적으로 매사를 그 자기 의향대로 이끌어 나가려는 습성이 있고 또 아울러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부단히 밀고 나가려는 그 완강한 그 고집이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큰 일을 독단적으로 일시에 그 행하면 좋지 못하고 또 점차 그 계단식으로 즉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것이 대성의 그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음성에는 그 힘이 있고 또 언변이 좋고 또 대중적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세는 그 중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토국수로 지지 미토가 천간 괴수를 극하는 그 바꿔 말하자면 역상으로 볼 때 오염된 흙을 그 계곡의 맑은 물로 그 적셔 깨끗이 씻어내는 그 이치와 그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은 그 괴수의 세력이 강하고 미토의 세력은 사실상 약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록 그 미토의 어김이 있다라도 그 괴수는 도리어 그 탁한 그 진흙을 괴수의 그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냄으로써 미토의 어떤 그 결점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이 태생에게는 고강한 정신과 또 재치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개미는 오행상 수토가 생각하여 개미의 그 본질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일의 중단과 또 남다른 고집 또 급성에서 오는 그 호강한 기가 잠재해 있으므로 반항적인 그 사람으로 변덕이 그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직업은 뭐 교육계, 금융계, 사교계, 또 종교계, 예술계에 적합하고요.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같은 또 흥행에도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자손운은 그 남달리 신경을 쓰나 그 한때 또 걱정에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이고요. 배우자로는 남성은 그 을류, 을류, 정해, 신명호생의 그 여성의 댁이라고요. 또 갑신, 병술, 무자, 기축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신사, 기묘, 을해생의 그 남성하고 댁이라고요. 병진, 정축, 병자, 갑술생의 그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심장이라든지 방광, 또 간질, 또 피부염, 척추, 신경통, 소화기 등의 어떤 질환에 좀 주의하셔야 하고 수명은 40대 때 조심하시고 또 46세 때,
51세 때, 또 60세 때 이때 좀 조심하시고, 또 68세 때까지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아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개미일주 분석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개미일주 분석은 일주 분석 두 글자, 사실 이제 일주 분석이 사주 전체를 보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많이 여러분들하고 성품 성향, 또 어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우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사주 전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그 사주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 분석을 맹신하는 그런 그 일주 분석에 너무 그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개미일주에 대해서 성품 성향 기질 분석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그 내 인생의 어떤 그 심리 개요, 요걸 이제 마지막 여러분한테 전화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내 인생 그 심리 개운이라는 거, 여기는 그 사주 명칭 사주 팔자를 이제 띄워놓고 여기서 사주 용신이라든지 사주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걸 조금 살펴보고 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이런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 또 갑인월에 개미일에 병진시에 태어난 분의 어떤 사주 명식을 띄워놨고요. 이 개수 일간에 월지가 이제 인목입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 월지 인목 인월에 태어나서 상간이 되고 자평진전 격으로 보게 되면 상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진시에 태어났고요. 그러면 진시라면은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아침에 이제 태어난 시간이 되시고 봄이고 봄에 이제 그 아침에 그런 걸 그 아침 봄에 하늘에서 비가 살살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그런 그 어떤 이미지 그런 거 기운을 받고 태어난 그 일주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전체 사주적인 먼저 그 구성과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일간 개수가 옆에 글자 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생목 상간이 되고요. 또 이제 옆에 있는 그 개수를 보면 개수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상간과 비견 그리고 옆에 개수 옆에 이제 시간에는 이제 병화가 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국화 그래서 정제. 그래서 천간에 지금 이제 비견과 상간과 그다음에 정제가 이제 천간을 이루고 있고요. 밑에 지지를 보게 되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 몇 월 달에 태어났냐가 그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령이라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9개월 10개월 정도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태어나는데요. 그 우리나라 지금 우리들의 나이 같은 경우는 만 나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나이까지 우리가 이제 쳐서 우리 한 살을 더 먹고 태어날 때 한 살을 이제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서양은 이제 그렇진 않죠.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신강신약을 하는 그 적전수에서 볼 때는 그래서 월령에서 여기를 가장 그 두 배로다가 봐주는 다른 글자에 비해서 그 힘의 크기를 볼 때 의미 있게 봅니다. 지금 전체 보게 되면 목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둘, 그 다음에 토가 둘, 이제 화가 하나. 여기 없는 글자가 금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천체 오행의 그 분포들을 봐서 오행에 어떤 게 많이 있는지 적은지 오행의 개수를 전체 포함해서 오행의 균형을 잡았는지 사실 가장 좋은 그 평범한 그 사주 명식을 갖다가 오행의 사주 균형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를 보게 되는 게 우리가 그 사주의 구조를 보는 건데요. 지금 같은 일단은 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금이 이 일간인 이분한테는 어떤 거가 되냐면 인성이 되는데요. 그럼 이분은 지금 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먼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사주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태어날 때 내 8개 글자에 목화토금수 오행에 뭐가 없다 해서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건데 다만 밖으로 보여졌느냐 아니면 보여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용신을 좀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억부용신으로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아니면 조우용신, 격국용신, 뭐 통관용신, 병양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용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용신은 조우, 억부, 격국, 통관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용신을 만약에 찾는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강한 게 억부용신으로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억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수 일간이 신강신약이냐 하고 봐서 이 개수가 강하냐 약하냐를 먼저 보게 되면
일간과 같은 그 비견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간의 상대적인 극하는 관계라든지 이제 이 설계하는 일간의 힘을 빼앗는 상관, 식신상관과 편관, 정관, 정제. 그래서 굉장히 일간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굉장히 약한 그런 그 신약한 그 사주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신약 신유라고 보게 되면 비견과 인수가 이제 그 억부 용신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 용신은 인수가 이제 들어와서 편이나 정이라든지 금 기운이 들어왔을 때 금생수로다가 일간의 힘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금 용신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니면 너무 심각하면 아예 그냥 지금 목 같은 경우는 월지에 목이 있으니까 워낙 강한 데다가 월령 위에다 이제 천간도 이제 사실은 투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죠. 일주 자체가 완전 목에 그 일주가 돼 있고 옆에 목 그리고 또 여기는 밑에 보게 되면은 임묘진 목구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목이 엄청 강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같아 볼 때 이제 금이 되면 금금목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상관패인이라고 해서 지금 상관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한 건데 일간의 힘을 완전 설기 빼가는 거를 인성이 일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간이 도와주면서 식신상관을 갖다 극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용실에서 사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필요한 그 옆에 보게 되면 목화 토 금수에서 내 인생 심리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방향 같은 거가 좀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상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강상에서는 뭐 오장육부 같은 거 다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도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맛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오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중요하고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그리고 오감 감각적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오 감각이라는 부분을 좀 다른 그 강의에서 유튜브 강의에서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 강의는 한번 날 잡아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또 짧지 않은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한테 젊은 생각의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의 그 응원입니다.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또 항상 늘 즐거운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